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는 이슈 포커스 진행을 맡은 문재용입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농성 중인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등산 국립공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변화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이영석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네, 무등산의 소개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구 15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빛고울 광교를 어머니처럼 넉넉하게 품고 있는 무등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등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 보존 상태가 우수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광주 시민들의 무등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여망으로 도립공원 지정 이후 41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는 국립공원이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로 인식이 변환됐다는 것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이 이번에 두 번째 도전 끝에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데 무등산 국립공원이 좋은 역할을 했군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지정 후 가장 큰 변화는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연간 160억 원이 투입되어 이전에 비해 5배 이상 증액되었고, 또한 관리 인력은 기존의 약 50명에서 150명으로 3배로 증가하는 등 전문적인 공원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지정 이후에 무등산 국립공원 후 종합 자원조사를 실시해 3,691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했고, 2022년까지의 중장기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원자원 복원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인프라 구축,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협력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등산 변화, 무등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무등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3,690여 종의 야생 생물이 살고 있다죠?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또 향후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가 궁금하네요. 무등산 국립공원 중장기 보존 계획에 따라서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조응 중심에서 서식지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 가치가 높은 석곡, 왕다람쥐 꼬리 서식지를 특별 보호구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고, 털 조작나무 등 24종의 무등산 특정 식물을 선정하여 기후변화, 개화 결심기 모니터링 등 전문적인 서식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멸종위기의 생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등산 멸종위기 생물은 으름남초라든가 왕다람쥐 꼬리, 수달, 담비, 삭, 또 하늘다람쥐 등 16종의 동식물들이 무등산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멸종위기의 그 귀중한 우리의 자산이군요. 훼손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탐방객들이 주로 쉬어가는 중머리째, 그걸 복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산행문화는 정상 정복형 산행문화로 정상부로만 가는 탐방을 지향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 정상부인 고산지 특유의 식생이라든지 생물종이 훼손되고 터전을 잃게 됩니다. 특히 중머리째는 해마다 50만 명의 탐방객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약 3,800평방미터 면적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지형이 변형되고 네. 또 토양이 침식되는 등 이미 네. 동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중머리째 복원에 5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식생복원이라든가 보호시설 설치, 탐방로 정비 등 복원 사업을 진행하여 이번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특히 이번 중머리째 훼손지 복원은 시민들이 직접 복원에 쓰일 흙을 나르며 네. 복원 사업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장불재라든가 네. 군부대 등의 그러한 산 정상부 복원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복원된 우리 중머리째를 저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타지에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탐방객 수가 좀 많이 늘었죠? 네, 지난 2013년 3월 4일 네. 또 우리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도 네. 360만 명이란 탐방객이 무등산을 방문해서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에서 한려해상, 북한산 국립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네. 많은 탐방객이 네. 찾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탐방객 수를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무등산은 사계절 꾸준히 탐방객이 찾고 있고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무등산이 지역을 넘어 국민과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산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고 네. 생각됩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네. 네. 세계 속에서 사랑받는 무등산 모습 참 보기 좋네요. 네. 무등산에 이렇게 많은 탐방객들이 이용하다 보면 일부 자연 환경 훼손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향후 관리할 것인지 말씀 부탁합니다. 네. 이용이 많은 탐방로는 깊게 파이거나 폭이 확산되어 주변부 식생이 파괴되고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훼손지 및 식생의 보호가 필요한 곳은 식생보건과 더불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자연 친화적인 에코매트, 목재 데크 네. 등의 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무등산 탐방로 63개 노선 165km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70억 원을 들여서 33개 노선에 45km를 정비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정기적인 그 훼손 탐방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해 갈 계획입니다. 네. 많은 돈이 들어가는군요. 네. 네. 네, 국립공원 탐방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는데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3주년을 맞이해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 힐링 콘서트를 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네. 개최해서 2천여 명의 시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또 무등산 저지대인 중심지구에서는 지역 미술관과 연계해서 자연과 문화, 예술이 잘 조화된 환경미술제를 5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예술인의 재능 기부로 탐방객들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200여 명의 인물 스케치, 희희낙낙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져 저지대 슬로우 탐방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무등산은 미래 세대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연 속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 탐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생태 나누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무등산 국립공원이 자연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생태 복지 선도 기관으로서도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지역사회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또 광주 북구 평촌마을과 화순 이서면의 도원마을이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특히 2013년 국립공원 제10호로 지정된 평촌마을은 10억 원의 예산을 네. 투입해 마을 환경 정비와 주민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마을 소득이 지정 전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네. 5배 크게 그렇게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5배. 네. 또한 그 지역사회 협력 성공 사례 등으로 우리나라 선진 국립공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핀란드, 에티오피아 등 9개 국립공원에서도 무등산을 방문했고요. 네.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 저희 무등산 국립공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그렇습니다. 참 좋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국립공원의 브랜드 가치가 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돼서 지역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무등산이 우리 지역사회에도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무등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소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등산은 광주 전남 허파이자 자연문화 사람이 잘 조화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이 잘 보존되어야 생명, 평화, 인권의 상징인 광주가 친환경 국제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등산이 한국의 대표이자 세계 속의 국립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 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심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이영석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례 없는 올여름 폭염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정치, 국방, 교육 분야에 큰 이슈들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선정 사업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농성을 벌이고 총장 사퇴까지 요구하며 연일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란 무엇인지 세안대학교 안종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30세 이상의 고졸자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게 수능 시험과 관계없이 입학 자격을 부여해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학사 학위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응모 후에 선정된 대학은 교육부에서 지원금 30억씩을 지원받으며 네. 올해 선정된 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인하대, 제주대, 동국대, 창원대, 한밭대, 이화여대 해서 10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화여대는 철학교로 있으니 9개 대학인 셈입니다. 네, 9개 대학이요? 네네. 네. 그런데 계속 꼬이는 것은 동국대에서도 학생들이 농성에 돌입했고 인하대에서도 학생들이 문제를 삼고 있고 네. 창원대에서는 일부 교수회가 반대하는 등 시끌벅적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업을 처음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대학 측은 고졸자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학교가 교육부의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네. 것입니다. 소위 학위장사라는 험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의사소통 부재가 학교 현장에도 문제가 된 케이스이죠. 그런데 제가 모두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도입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좀 더 전공 학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대학에 오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에 학위장사 하려 한다는 표현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칫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순혈주의를 지켜내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럼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평생교육의 취지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산업 구조가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일을 하다가 학교로 배우러 갈 수도 있고 네. 학교를 다니다 직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졸 직장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대학의 책무입니다. 2015년 OECD 교육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청년층의 고등교육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아직도 장년층의 비율은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누구나 대학 교육을 선호하고 있기에 이런 사업도 계획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장년층의 교육 낮다. 네네. 네. 그러면 그런 분에게도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외국에서도 고졸 직장인들에 대한 대학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교수님? 미국의 하버드대, 영국의 옥스포드대 등 해외 명문대에서도 오래전부터 고졸 직장인을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마 이를 교육부도 벤치마킹 하려 걸 겁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취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선정된 대학들에서 이런 잡음이 끊임없이 들릴까요? 이러한 사업들이 사전 준비와 대학 구성원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뒤에는 교육당국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교육부가 돈을 앞세워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만 했지 않나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교육부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과 돈, 즉 재정 지원 사업을 앞세워 대학을 줄서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그리고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거든요.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전공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연령층도 남녀노소, 네. 학생에서부터 직장인,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네. 다양하게. 예, 야간반, 주말반 등 시간대도 다양한 온, 오프라인 네. 교육기관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실 것은 졸업을 하게 되면 네. 해당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장이 아닌 교육부 학위증이 나옵니다. 네. 이 증서를 갖고 원하면 4년제 대학에 학사 편입을 네.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대학원 진학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에 비해서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전공이 하나인 대학이며 네. 해당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위를 받는다면 네. 그 대학 졸업생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네. 그러나 평생교육 단과대학에서 졸업장을 받는다면 그 대학 졸업생 명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아무튼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안대학교 안종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공론화되고 정부와 대학과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안으로는 대학의 발전과 밖으로는 직장인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가 더 폭넓게 주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슈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